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업주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고용상의 불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치 않는 부서 배치 또는 승직 누락, 감봉, 그 밖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성희롱 발생 시 판단 근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대부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행위자가 그 성희롱 의도를 잘 포장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서 당신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당신을 칭찬하는 의도다라는 것, 혹은 당신을 격려해 주기 위해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다라는 의도. 세 번째는 우리 조직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래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라는, 조직을 위해서 했다라고 의도를 포장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제1의 원칙,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요. 그저 나는 바라보기만 했는데, 나는 아무런 의도도 있지 않았는데 왜 나를 성희롱 행위자 취급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눈빛을 바라보는 제3자 주변인들은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의도, 그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요. 또한 눈빛을 마주한 피해자 역시 그 사람의 의도가 불순함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희롱은 단 한 번만이라도 성희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 일쯤은 한 번은 너가 넘길 줄도 알아야 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다 개의하며 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단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성희롱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를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를 마주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3년 전에 열심히 모아놓은 제 5천만 원을 들고 도망간 사기꾼이었죠. 제가 3년 내내 그 5천만 원만 생각했고 다급한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내 돈 내놓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실수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죠. 너무나 죄송하다고, 제 사정이 이러하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직장으로 출근하였더니 주변 동료들 역시 그의 부은 얼굴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위로해 주는 표현들로는 어쩌다가 너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니? 얼굴이 부었고 멍이 들었구나. 그렇지만 사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얼굴은 멍이 나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은 딱 한 번만 너에게 발생하잖아. 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굴을 맞은 사람은 제가 사과도 했고 주변인의 위로도 받았으니 전혀 아프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아프겠죠.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생이 난 후 뒤늦게 사과를 하건 혹은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실수로라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기서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밖에서 발생하는, 조직 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력은 그날 내가 운이 좋지 않아 범죄 타겟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내게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절대 단 한 번만 발생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이상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준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말이다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 누군가가 제 몸을 함부로 만집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교육생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세입니다. 성희롱은 대부분 조직 상사에게서 발생된다든지 혹은 급작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당황한 마음에 거절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든지 혹은 그가 상사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시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성희롱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 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선 마땅히 그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절 의사에 대한 증거물이 있다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면으로 혹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혹 상대가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표현한다면 당장 그 행동을 멈추어야겠죠. 자, 예를 또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서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칩니다. 자,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머리를 잡아당기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놀라 제 손짓에 몸을 움츠립니다. 혹은 밀쳐내는 신용만 합니다. 이것은 싫어요, 제 머리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몸과 표정으로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것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표현한다면 당장 행동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아직도 많은 교육생분들이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긴 남성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희롱은 절대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에 나타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직장 내 힘희롱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존재할까요? 제가 무거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이에 권력, 직급의 차이, 또한 직급은 같지만 연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직급과 연차가 같더라도 나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힘은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단,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권력 과시 행동에서 발생되는 게 조직 내 힘희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특히 조직 내 힘희롱, 그것도 성희롱으로 분출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가장 크게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그리고 쉽게 무릎 꿇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성희롱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남성 피해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실 이 조사 자료와는 별도로 수많은 남성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직에 가서 한 피해자 남성을
대화를 해봤을 때 그에게 저 아닌 또 다른 사람, 가족 혹은 애인, 자녀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가족 혹은 주변인뿐만이 아니라 동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과 남성 둘 모두 성적인 수치심은 분명 존재합니다. 남성이니까 괜찮아, 여성이니까 더 상처받았을 거야 라는 생각은 말아주셔야겠죠. 그렇다면 동성 간의 성희롱은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 남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은 권력관계의 우월성을 확인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콤플렉스가 적용된 성희롱이 많이 발생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권력욕은 약한 편이지만 지나친 경쟁 심리 탓, 그러하여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성희롱을 하곤 합니다. 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미생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부서 이동을 한 박 과장은 장거래 사원에게 반말을 하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너 고졸이지? 낙하산 아니야? 프레젠테이션은 대체 어떻게 합격한 거야? 외모는 반반한데 실력 없으면 그 외모로 영업할 때 써먹어라. 여자친구는 예쁘냐? 여자친구 있으면 사진 갖고 와봐. 라는 식으로 상대의 외모나 상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또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갖고 오라는 요구 뒤 사진을 평가하려 합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숨어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서에서의 자신의 새로운 입지를 만들기 위해 부하 직원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겠죠. 나도 언제 누군가에게 힘으로 희롱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혹시나 없었다 할지언정 앞으로 누군가에게도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게 조심해야겠죠.